489페이지 한번 볼까요? 489. 폈습니까? 자, 거기 보면 3번 있죠? 3번, 489페이지 3번. 거기 보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되어 있고 토지 가액 구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해보세요. 조금 전에 배운 내용인데 한번 해보세요. 다른 문제. 숫자만 바뀐 거예요. 해보세요. 했어요? 나옵니까? 시간 제가 많이 들였어요. 이 정도 안에 시간 안에 풀면 괜찮아요. 자, 그 보세요. 아,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토지구나. 면적 빠뜨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면적부터 빨리 조정한단 말이야. 그 대상 토지로 적혀 있죠. 그 대상 토지가 분자니까 분자가 120이고 사례토 토지 면적 보니까 100이죠. 그러면 시험지에다가 100분의 120을 딱 적어야지. 시험지에다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금액 찾아라 그랬잖아요. 3억 있네요. 3억을 네모를 딱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사정보정 요인 없다고 나오죠. 사정보정 요인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라 뜻이에요. 사정보정할 거 없지. 4% 상승돼 있네. 1.04. 그죠? 그리고 인건지역 그대로 나오죠. 자, 5% 열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했네요. 지금 시험지 이런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금액은 3억이라면서요. 그럼 계산기 들고 다 곱하면 되죠. 그럼 3억 곱하기 이제 이게 1.2 아닙니까? 100분의 120은 1.2죠. 안 그러면 120 곱하고 100 나누시면 돼요. 이거 하면 금방 나오죠.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어요. 여러분 직접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느낌은 어때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누르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동그라미 7개 맞는지 8개인지 누를 때도 걱정이 되고 혹시 한 개 더 누른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되죠. 그러면 그런 걱정을 이겨내려면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제가 전에 1월 달부터 계산기 들고 다니라는 이유가 계산기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시험 치는 아침에 계산기 사가지고 시험장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험장에 가 있는데 계산기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학원생 아닙니다. 그때 제가 우리 학원생도 아니고 계산기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 자기 아침에 편의점 가서 계산기 사러 가서 그날 편의점 뚝딱 뭐 계산기가 떨어졌다나 뭐나 그래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황당했지. 처음 본 사람이야. 나보고 계산기 좀 빌려달래. 응?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울산 공고에서 시험 볼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학교 교무실로 갔죠. 교무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계산기가 있겠지. 그럼 교무실에 가면 갔죠. 남의 학교지만 CCTV가 다 있죠. 그죠? 다 알고 왔어요. CCTV 당연히 있죠. 그러면 책상 위에 선생님이 쓰는 계산기가 있더라고. 그럼 제가 들고 왔어요. 들고 오고 적어놔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의 전화번호 쓰고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써놓고 종에다가 들고 갔죠. 그래가지고 그분 줬어요. 가실 때 꼭 좀 돌려달라고. 응? 시험이 끝났거든.
그냥 가는 거야. 그것도 깜빡했겠지. 뭐 일부러 그렇게 했겠어요? 뭐 깜빡했겠지. 잠깐만요. 빨리 한번 계산기 주고 가셔야죠. 근데 사람이 제가 참 그때도 제가 그랬는데 아니 제가 같으면 갈 때 인사를 한번 가겠어. 네? 아유 정말 계산기 잘 썼다고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그건 정신이 없다기보다 그 사람 습관인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그분의 그걸 좀 알 수 있지만 내가 뭐 안 좋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 누구나 당연히 참 잘 썼다 생각 안 들겠어요. 안 그러면 시험 시간 내내 계산기 한 번도 안 썼나? 계산기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산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평소에 자꾸 써보라 이 말이에요. 시험날 당일날 가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쉬워요. 쉽고 시험에 잘 내요. 잘 냅니다. 자,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조금 전에 거래사례 비교법 했잖아요. 이제 요거 한번 해보려고. 공시가 기준법. 그래서 우리 시험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한 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공시가 기준법. 공시가 기준법이 나서 그 다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잘 냅니다. 왜냐하면 같은 비교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씩 걸러가면서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공시가 기준법은 더 쉬워요. 쟤는 더 쉬워요. 자, 공시가 기준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거래사례법 비교법은 이렇게 했거든. 자, 감정평가사에게 이 토지 좀 평가해 주세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이 토지하고 비슷한 토지를 찾는다 그랬죠. 찾는데 이 토지를 사례토지라 그래요. 그죠? 근데 사례토지는 과거에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거래가 있었던 토지를 사례로 쓰는 거예요. 거래 사례,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야. 그런데 공시가 기준법은 좀 달라요. 자, 공시가 기준법은 자, 이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토지는 원래 무슨 법 써라고 돼 있냐면 공시가 기준법 써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토지는 원래 공시가 기준법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 방식이니까 뭔가 비교할 토지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맞아요?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를 해야 되는 토지가 어떤 걸 써야 된다고? 과거에 사례가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 거래 금액에다가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맞아요? 아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요? 거래금액에다가. 거래금액에다 이런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래금액 나오면 메모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공시가 기준법은 사례 토지를 과거에 거래가 있었던 걸 사례로 쓰는 게 아니고요. 표준지를 사례로 쓴단 말이에요. 뭐를 사례로 쓴다? 표준지를 사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원 옆에 있는 이 땅을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이 신정동에 표준지가 있거든요. 표준지가 여러 개가 몇 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비슷한 표준지 있지? 걔를 뭐로 쓴다? 사례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는 뭐를 사례로 쓴다? 표준지를 사례로 쓰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 표준지도 어디서 찾는 게 좋겠어요? 인근 지역에서 찾아야지. 인근 지역에서 찾아야지. 인근 지역이 없으면 유사 지역에 가가지고 이 토지하고 비슷한 표준지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표준지를 찾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표준지는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거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우리 표준지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표준지 가격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발표하잖아. 그걸 뭐라 그래? 표준지 공시지가라 그래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이 공시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수정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래 금액에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 한다고요? 표준지.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공시지가 기준법 할 때 공시지가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가 가지고 하잖아요. 감정평가할 때.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개별 공시가는 세금 부과하고 돈 부과할 때 쓴다고 그랬잖아. 토지 평가할 때는 뭐를 가지고 한다? 표준지. 그럼 시험 자료에 표준지 공시가가 있어요. 얘를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거는 당연한 거고. 금액이 있으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 없을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를 뭐 표준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론으로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이라는 게 없어요. 왜? 표준지를 사례로 쓰니까. 표준지는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똑같이 시점 수정하고 다 하면 돼요. 아까 한 것처럼.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아까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은 면적 비교했었죠? 공시가 기준법은요, 면적 비교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가는 금액을 어떻게 표현되냐면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표시되거든.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표시가 딱 되어버리기 때문에 면적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료도 한번 볼까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줄 알면 얘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할 수 있어. 자, 3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3번.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가 기준법이네. 토지 평가액을 구하래요. 거기 보니까 제곱미터당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수정을 할 필요 없다고요. 아까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은 전체 토지가 얼마에 거래됐다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거를 면적 비교를 하죠. 110분의 120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제곱미터당 금액을 물어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뭘 찾아야 될까요? 표준지 공시가를 빨리 찾아야지.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거래 금액을 찾았듯이 보이세요? 얼마인데요? 200만 원, 제곱미터당 200만 원 돼 있지? 거기 딱 네모를 쳐야지. 아까 똑같아.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 금액에다 네모를 친 거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5% 상승 보이네. 뭐라 어떻게 쓰면 돼? 1.05 적으면 되죠. 지역 요인, 제가 인근 지역이 있다고 그랬지? 인근 지역이 없잖아요. 인근 지역이 없으면 이것도 뭐 3% 우세 이렇게 줍니다. 뭐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자, 개별 요인 보세요. 5% 열세 밑줄 쳐야 되겠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0.95 딱 적고 20% 우세해야 돼. 1.2 할 수 있겠어요? 100 플러스 20이니까 120%거든. 1.2. 그리고 상승식이란 글자 보이네. 상승식. 그 밖에 요인은 없대요. 그럼 다 했어. 그럼 지금 200만 원 네모했고 1.05 5% 열세입니까? 0.95 20% 우세라면서 이게 끝이에요. 면적도 할 필요 없고요. 사정 보정도 없고요. 공시가 기준법이 더 쉬운데 그럼 나중에 이걸 한 5번, 6번 연습하신 분들은 나중 되면요. 적지도 않아요. 계산기 들고 바로 두드려요, 그냥. 200만 원. 5% 올랐네? 1.05. 5% 열세라고? 0.95. 20% 우세라고? 1.2. 이거 끝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시험에서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당연히 풀어야지. 뭐 이론은 잘하나, 우리가? 뭐 이론은 다 맞추나?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생각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걱정하지 마. 잘 나와. 잘 나와요.
잘 나와. 이거 모의고사에도 뭐 나왔을 거 이런 거. 거래사례 비교법이든지 공시가 기준 둘 중에 하나 나왔을 거예요. 잘 됐어요? 그럼 됐을 때는 끝내면 한 번 더 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488. 예제 1번입니다. 예제 2번은 조금 전에 했던 문제고요. 예제 1번 한번 해보세요. 488페이지. 했습니까? 자, 여기는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라고 있죠. 요것만 차이가 있네요. 이것도 해주면 되지 뭐. 자, 볼게요. 일단 뭐부터 네모해야 돼요? 1000만원. 1000만원이죠. 5% 상승이니까 1.05. 그리고 10% 우세가 있네요. 1.1. 20% 열세가 있네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 돼 있죠. 1.5 하면 돼요. 50% 우세라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냥 1.5 하면 1.5 하면 돼. 그럼 계산기 들고요. 1000만원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0.8 곱하기 1.5 이거지 뭐. 이제 식은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 돼요.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 된다고. 곱하기 누를 걸 나누기 누르고 말이지. 공 1개, 공 7개 눌러 6개 눌러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 외에는 틀릴 데가 없잖아요. 틀릴 데가 없죠. 그러면은 1번 같은 문제도 나왔을 때 공시가 기준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 중간에 글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금액만 딱딱 숫자들만 딱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게 빨라지면요. 5% 상승 딱 밑줄 치고 이 10% 우세 밑줄, 20% 열세 밑줄, 1.5 밑줄 이것밖에 없어. 그럼 그거 쫙 곱하면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를 좀 보냐면 아까 제가 공시가 기준법도 할 줄 아니까 481페이지 한번 볼게요. 481페이지 폈습니까? 자, 거기 보면 회색 박스 있죠? 회색 박스에 3번 한번 볼게요. 9번 밑에 있는 9번.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밑줄 딱 칩니다. 그럼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길죠? 엄청 길어요. 시험도 이렇게 내요. 481. 실제 시험도 이렇게 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시가 기준법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 놓고는 공시가 기준법이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읽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언제 다 읽으려고 그래. 읽는 거 아니야. 뭐냐? 공시가 기준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내가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중요해요. 내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읽어는 볼게요. 시험장에서 읽으면 안 돼? 다 읽는 거 아니야.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 표준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거기 줄쳐야 돼. 표준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요. 거기를 딱 먼저 주의한다. 그 다음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자, 시점 수정돼 있죠? 사정 보정 있어요 없어요? 거기를 주의하라고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까 우리 거래 사례 비교 보면 사정 보정 있었지? 여기는 없다고요. 거기를 확인해라. 오케이?
30년 만에 만난 딸이래. 우리 딸은 귀 뒤에 큰 점이 있는데 거기만 확 뒤집으면 되잖아. 여기 와봐봐. 점 없지? 딸 아니야. 그냥 가. 볼 때가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럼 다시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나왔잖아. 읽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읽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이렇게 긴 지문을 있잖아. 읽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에 아, 나는 이걸 모르는 문제구나. 읽으면 안 되겠다. 딱 수독해 버리세요. 그 읽는 순간 합격은 멀어집니다. 응? 이게 잘 안 된다. 근데 시험장 가면. 근데 그걸 해야 돼. 우리 그거 진짜 중요해. 결단을 딱 해야 돼. 그러니까 지문이 3줄, 4줄 되고 있는데 그걸 읽고 있잖아. 꼼꼼히. 특히 개론. 막 읽고 있잖아. 그럼 그분 그 시험 합격 못 해.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공식관 기준법이라 이렇게 내요. 이렇게. 규칙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낸다고요. 그럼 공식관 기준법이라 나왔지? 그럼 그걸 읽으려 하지 마. 표준지 공식관인데 개별로 돼 있나 볼까? 표준지 공식화 돼 있네. 사전 보정 있으면 안 되는데 있나? 없네? 확인했지? 그 지문 맞다고요. 그렇게 풀어야 돼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문이 지금 5개가 다 이만한 사이즈로 나오는데 5개 읽는 순간 5분 지나가 버려요. 3분 정도는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안 푸는 게 나아. 아시겠죠? 꼭 그렇게 푸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 나왔잖아. 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나왔을 때도 다 읽는 거 아니야. 아까 사전보정 내 출처라고 그랬지. 네. 그게 또 어디 내가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어. 가해. 그 두 군데만 본다. 그 두 군데만 본다.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사전보정이 없네? X. 가액이 아니고 임대료네? X. 나머지는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다른 데 바꿀 데도 없어요, 글자. 자,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봤단 말이야. 그러면 공시가 기준법은 규칙 내용 주의하시고요. 계산 문제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부터 빨리 잘 알아두세요. 그 상태에서 제가 다른 걸 알려드리면 기억이 돼야지. 여기서 또 자꾸 다른 걸 밀어넣잖아. 그러면 이것도 잊어먹는다고. 이것도 빨리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수익하는 법. 어렵다. 어려운구나 인정한다, 저거는. 원래는 안 어려운데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워해. 그래서 시험장에 갔는데 수익하는 법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럼 걔는 저는 안 권해요. 걔는 그냥 패스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걔는 안 푼다. 하지만 배워는 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가기준법은 무조건 푼다. 무조건 풀고 원가법 제가 말씀드린 그 감가수정액 구하는 방식이 있었잖아.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푼다. 그게 숙달된 사람, 안 된 사람은 안 푼다. 수익하는 법은 가능하면 자제한다. 그래야 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자, 또 잘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하는 분들은 더 잘하거든. 자, 490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밑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있네요. 자, 거기 수익환원법이라는 데 있죠. 자, 읽어볼게요. 대상 물건이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자, 기대되는 순수익 밑줄, 미래 현금 흐름 밑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환원 동그라미, 할인 동그라미. 하여 대상 물건에 뭐를 구한다? 가액 동그라미. 그러면 지금 시험에서도 있잖아요. 수익환원법이라 이렇게 딱 나와요. 잘 내요, 시험에. 이론으로. 계산은 계산이고 이론은 이론대로 낸단 말이야. 그럼 수익환원법이란 딱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은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할증 그러면 안 돼. 뭐 공제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그대로 기억해놔야 돼.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뭘 구한다? 가액. 그렇죠. 그럼 앞으로 수익환원법 그러면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현금 흐름, 환원, 할인, 가액 이게 딱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원가법, 재조달 원가액, 감가수정하여 가액. 거래사례 비교법, 사정보정, 가액. 그래, 그만 보라고요. 공시가기준법,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환원법이 좀 기네.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이 특히 중요해요. 환원 할인이란 말이 훨씬 중요해요. 환원 할인하여 뭘 구한다? 그렇게 딱 알고 가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내요. 자주 낸다고 그랬다. 거의 냅니다. 거의 냅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해주세요. 수익환원법으로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서 앞으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요, 안 가져다 줘요? 여기서 임대료도 토지 같으면 지대가 발생할 거고 건물 같으면 나에게 임대료라는 수입을 주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이런 게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거는 미래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뭐였어요? 미래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부동산에 지금 가치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미래에 이런 게 들어올 건데, 그럼 미래에 들어올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현재 가치 구해라 이 얘기죠. 현재 가치를 계산해라. 이 얘기지. 현재 가치를 계산해라. 미래에 들어올 수익이 현재 가치를 계산해라. 그럼 그게 저 부동산의 가치다. 여러분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를요 할인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할인이라 그래. 할인한다 그래. 이거를 환원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장래 순수익을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수익환원법이라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제 화폐 시간 가치에서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거 자들 볼게요. 자, 1년 뒤에 있잖아요. 1년 뒤에 1억이 들어올 거예요. 1억. 그럼 나는 지금 가치를 구하고 싶어요. 이거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야.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제가 조금 전에? 할인한다 그러거든. 할인한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1억의 현재 가치가 얼마일까? 알 수 없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는 알 수 없어요. 왜냐? 할인율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할인율. 만약에 할인율이 10%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기간이 1년입니다. 지금 1년. 1년 뒤에 1억이에요. 그럼 현재 가치 이렇게 구해요. 이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1억 나누기 할인율 10%죠. 1 플러스 0.1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현재 가치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적으면 1억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2년이잖아요. 2년 뒤에 1억이에요. 근데 현재 가치 구하래요. 그럼 지금 현재 가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그렇지. 할인율이 없거든. 할인율이 없으면 현재 가치 못 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할인율이 꼭 필요하구나. 할인율이 없으면 현재 가치는 못 구한다. 그럼 할인율 내가 가르쳐 줘요, 이제. 할인율 이것처럼 10%라 그래 볼게요.
잘 들어야 돼, 이거. 근데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어렵지만 사실 알아야 돼. 이거를 알면은 조금 딱 보는 눈이 떠요. 이거는 다른 데도 영향을 다 줘. 투자론에도 영향을 주고, 다 영향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2년이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1억을 나누기 1.1에 제곱하면 돼요. 2년이니까. 2년이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1억 나누기 1.1 나누기 1.1 두 번 나누면 돼요. 1.1을 두 번 나누면 돼요. 이거 나중에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할인율이 10%가 아니고요. 할인율이 5%라 그래 볼게요. 할인율이 작아졌지? 할인율이 작아졌죠? 그럼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합니까? 현재 가치는 1억 나누기 1.05겠죠? 자,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작은 걸 나눈 게 더 크겠죠? 맞아요? 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네. 할인율이 작을수록 현재 가치는 커지겠네. 아주 중요한 얘기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다.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럼 반대로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지겠는데, 오케이. 아주 중요한 얘기다. 아주 중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응? 굉장히 중요해. 자, 또 나가볼게. 또 나가볼게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겨요. 할인율은 뭔데? 할인율은 무엇인가? 할인율은 수익률이다. 할인율은 수익률이다. 할인율은 수익률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익률의 종류는 하나예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배운 것에서 수익률이 몇 개가 있어요? 이자율도 수익률이에요? 이자율 수익률이지. 기대 수익률은? 수익률이잖아요. 요구 수익률은요? 종합환원율. 우리 어린 셈법에 가면 세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 다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종류가 많아. 자, 수익률이 할인율이야? 자, 그런데 그 많은 수익률 중에서 높은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 작아지는 거예요. 낮은 수익률을 현재 가치로 쓰면요, 현재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어떤 거를 할인율로 쓸지는 감정평가사 마음이야. 그럼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의 가치를 좀 높게 하고 싶다. 그럼 낮은 수익률을 쓰면 돼. 이 건물의 가치를 좀 까고 싶다. 그럼 높은 수익률을 쓰면 돼. 그래서 엊그제 어떡하나 얘기했지만 수익률이 높아지면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숨 줄이라 그랬다. 할인율, 수익률이 떨어지면 자산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럼 할인율은 수익률이라고요? 오케이? 이 수익률을 다른 말로 환원율이라고도 그런다. 봐봐. 아까 현재 가치 구하는 게 할인이라 그랬죠? 할인율이 나오잖아요. 할인율이나 환원율이나 똑같다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라고. 잠깐만, 할인율로는 뭘 쓴다? 수익률을 쓴다. 그러면은 할인율, 환원율이 달라지면 가치도 다 달라지겠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할인율, 환원율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시험 지문으로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렇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렇게. 할인율이 크고, 수익률이 크고, 환원율이 크면 그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할인율이 커지고, 환원율이 커지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투자를 해서 투자 가치라고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투자 가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장래 예상 순수익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장래 예상 순수익에는 미래 아니에요, 미래? 투자 가치는 현재라니까. 그럼 이 두 개를 같게 해주려면 밑에 이게 뭐가? 여기 할인율이 들어가야 돼. 여기 할인율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투자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 구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인 거야. 투자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로 뭘 쓴다고요? 요구 수익률 써요. 요구 수익. 아니 선생님 근데 조금 전에는 1 나누기였는데 왜 여기는 1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무한 등비 수율이라 그래.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 현재 가치는 1 플러스를 안 씁니다. R분의 A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 꼭 필요하다. 할인율이 작아지면 현재 가치 커지고 할인율이 크면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데 할인율은 종류가 많다. 할인율은 수익률이다. 환원율이다. 종류가 많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이거 열로. 그럼 수익환원법이라는 건 뭐냐? 수익환원법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텐데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수익가액이라 그래. 수익환원법에 수익가액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에서 장래 순수익이 들어올 거야. 이거를 순영업 소득이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순수익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에요. 미래 현금 흐름은 어떤 게 있어요?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런 것들이지 뭐. 가능 총소득 우리 배웠잖아. 영업 수지 할 때 배웠잖아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럼 어떤 걸 쓸래? 그건 감정평가사 마음이야. 감정평가사가 가능 총소득을 쓸지, 유효 총소득을 쓸지, 순영업 소득을 쓸지,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쓸지,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문제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순영업 소득을 써서 계산 문제를 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밑에 뭐가 와야 돼 이게 지금? 할인율이 들어와야 되지. 할인율이 들어와야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수익환원법, 지금 수익환원법 하고 있죠.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을 우리는 이름을 환원율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뭐라고 붙여줬다고요? 환원율 또는 환원율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그럼 봐봐요. 수익가액을 구하세요. 이렇게 계산 문제 나왔어. 그럼 우리 뭐부터 구해야 돼? 순영소득 구해야 되겠네. 순영소득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또 뭐도 알아야 돼요? 환원율 알아야 되죠? 그러면 환원율은 수익률이라 그랬잖아. 그럼 수익률의 종류는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란 말이야. 이 환원율이 여러 개야. 무슨 말이냐?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라고요. 한 6개 돼요. 여기서 우리가 환장하는 거야. 우리 수험생들이. 환원율 구하는 방법 6개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환원율 구하는 게 여러 개란 말은 환원율로 쓸 수 있는 게 여러 개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자, 그럼 봐봐요. 수익가액 구할 때 이거 알아야 되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알아야 되죠. 맞아요? 근데 최근 시험은 다행히 이거를 가르쳐줘. 얘를 가르쳐줘 버려. 그럼 장래 순영소득은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줘. 이걸 우리가 구해야 돼. 정말 다행이야. 어찌 보면. 그럼 순영업소득 구하는 거는 우리 영업현금 얼음할 때 제가 식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식을 기억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못하더라는 거지. 순영업소득 잘 못 구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지 마라. 순영업소득을 가르쳐줘도 어렵고 환원율을 가르쳐줘도 어렵고 둘 중에 하나를 구하는 과정이 녹록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워한다 우리 수험생들이.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플라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식을 다 기억해놔야 돼요. 수익가액 어떻게 구한다고요? 환원율분의 장래 순영소득입니다. 자 제가 볼까요? 49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박스가 있어요.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영소득 돼 있죠? 그래서 그 식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계산 문제를 풀려면 일단 자 그럼 한번 넘겨봐요. 넘기시면 뭐 순수익 산정 방법, 뭐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 토지 잔여법, 건물 잔여 이런 거 안 봅니다.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하고요. 495로 한번 가봐요. 495페이지로 가니까 3번에 환원율이라고 돼 있나요?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라고도 그러거든. 일종의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자, 그런데 한 페이지 넘겨봐봐요. 496. 환원율 산정 방법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의 시장추출법, 2번의 조성법, 3번의 투자결합법, 4번의 에루드법, 5번의 부채감당법 보이세요? 이게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5개죠? 더 있어요. 앞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일단 알아야 돼. 예전에는 이거 우리가 구했어야 돼. 예전에 이거 구해야 된다고. 근데 최근에는 이거를 가르쳐 주더라. 다행히. 어떤 게 다행히, 이거를 구할 줄 아는 게 쉬운지, 이걸 구하는 게 쉬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만만치가 않아. 그럼 제가 환원율 구하는 방법 할 거거든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머리 좀 풀고 식히고.